네. 저번 시간에 제가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체화 증상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게 하나 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증상은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하고 건강염려증하고 뭐가 다른가요? 확실히 다릅니다. 신체화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건강염려증은요, 내 몸에 병이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고요? 왜냐면 이 신체화는요,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그러면 신체화도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염려증은요,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뭐냐면 어렸을 때 내 몸이 아픈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변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중병에 걸려서 병치레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위험 요인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작용을 하는데, 성별이나 유전적인 것들이 위험 요인은 아닙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은요, 자신의 건강을 계속 걱정하고 아무리 경미한 증상이라도 중병이 생겼다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나 혹은 두통 같은 한 가지 증상을 걱정하기도 해요. 이 질환을 가진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자신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들의 의사의 소견을 믿지 않고요, 절망감이나 적대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병을 너무 걱정해서 인간관계, 직업,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과거에 봤던 그런 심각한 질병이 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를 가겠습니까? 내가 큰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증상이 언제 많이 나타나나 봤더니 20대와 3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하고 비슷한 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건강염려증하고 신체화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건강염려증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제 저는 상담하면서 건강염려증이 있으신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주부셨는데, 주부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아프셨어요. 끊임없이 어딘가 계속 아프세요. 병원에 계속 가시고. 예를 들어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상황에 일시적으로 아픈 신체화가 아니라 그분은 이게 길어요. 네, 길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병원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30대 주부셨는데 본인이 계속 아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둬요. 그래서 의사는 설명하다 보면 백혈구가 어떻고 임파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한 거에 관련된 질병들이 또 그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을 힘들게 하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검사를 한 앞의 결과들을 가지고 심각한 병이 없음을 이제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건강염려증이 참 힘든 증상인 것이 자기가 맥박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맥박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정상이다, 심각한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아프지 않은 거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지적으로 좀 인식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치료 접근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좀 신체화하고
이렇게 건강염려증하고 치료하는 접근은 비슷합니다. 인지치료 접근하거나 이제 그 행동치료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담했던 그분은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단 이 건강염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건강염려를 촉진시키는 게 뭐냐면 불안 증상이거든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불안한 게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 생활, 대인 관계, 아니면 뭐 사회생활, 친구 관계,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성과,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중에 불안이 꽂히는 데가 있는데 그 큰 불안 중에 꽂힌 게 바로 건강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염려증처럼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 예, 불안은요, 생각해 보세요. 공포영화하고, 공포영화는 들어보셨죠? 네. 불안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포영화는 있는데 불안영화, 그럼 공포랑 불안이랑 무슨 상관이야? 무서워하는 대상이 명확한 게 공포입니다. 무서워하는 대상이 뭔지 잘 모르겠는 게 불안이에요. 그죠? 네. 눈 감고 계셔보세요. 불안하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어디 소리 나면 봐야 되는데 눈으로 안 보면 소리만 듣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내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불안 상황에서 꽂힌 부분이 건강이신 건강이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 거꾸로 증명하라고 이렇게 인지적인 접근을 좀 했을 때 초반엔 효과가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염려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불안 증세가 더 심하다면 불안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네. 사람 쉽게 죽지 않아요. 네. 그만큼 아파서는 잘 죽지 않아요. 네. 10년 넘게 불안하신 분이 그 증상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네, 아직 건강하신 걸로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네, 여러분의 염려는 사실 염려하는, 걱정하는 근거도 없는 거겠죠. 네. 잘 아시겠죠? 네. 신체화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아픈 것. 예. 이렇게 건강염려증은 일상으로 참 길게 몸이 아픈 것.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번 시간 혹시 평소에 건강을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